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손수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메인 분야는 기술사업화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사업화가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어떻게 사업이 되는가? 라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술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사업화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사업화는 기술적인 발견이나 연구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와트 들어보셨어요? 증기기관을 만든 와트. 언젠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1776년에 와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이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KTX, SRT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철로였을 거예요. 철로가 1825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대까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 철도 산업이 육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술사업화가 됐다가 아니라 증기기관이 우선 기차라는 거 안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어야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다 우리가 기술사업화라고 이해하면 되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는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 주신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셨냐면은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기술사업화의 과정은 다양하고 분야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와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챗GPT가 정확히 해주고 있네요. 기술 사업화를 한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내 기술을 그냥 파는 거, 사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파는 거를 이전 사업화라고 해요. 내 기술을 어떻게 좋은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지? 누가 가져고 가면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까지가 주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경로는 단순히 이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창업 사업화가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겠어요? 시장 진입, 홍보에 이르기까지 더 넓은 구간의 과정들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과정을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되었을까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는 기술사업화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네요. 기술과 시장의 조화. 제가 더 이상 이제 정책 연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챗GPT가 너무 잘 찍어줬네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금 조달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사업화 과정은 상당히 길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는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챗GPT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금 조달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고려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므로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계획과 자금 조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죠? 기술 사업화는 리스크가 매우 높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도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이 기술이 왜 인기가 있지? 싶은 것도 시장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권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엔젤이라던가 창투사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 사업화 과정 중에서도 후단이에요.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을 좀 낮춘 뒤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금융권이라던가 벤처 캐피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누가 들어오면 될까요? 이런 시장 실패 구간에 들어가 주는 게 정부예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연구자라던가 예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금 조달과 민간의 시장 자금 조달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자금을 넣으려면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고, 예산은 뭐예요? 지불한 세금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부가 예산을 뿌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 또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는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확인은 돼야 되거든요. 그 확인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구간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정부가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줘야 되고, 어떻게 동반자가 되어서 기술 사업화를 하는 주체들이 보다 더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이 기술 사업화 분야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에 6번에 팀 구성 및 인재 관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특히 이전을 해서 하는 경우와 창업을 해서 하는 경우. 이전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팀이나 이렇게 인적 관리가 중요하진 않아요. 왜? 내 기술을 그걸 할 수 있는 팀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팀을 꾸릴 것인가, 그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팀을 꾸리고 싶으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 오빠, 누나, 동생? 아니죠.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팀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팀 구성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기술은 누가 전문가지? 시장은 누가 전문가지? 자본은 누가 전문가지? 에이, 모르겠다,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책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좋은 팀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등을 위한 정책을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또 연구를 하고, 그 담당 부처에게 해당 정부 지원 사업을 요청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다 중요한 질문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기술 사업화가 국제 협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GPT는 기술 전파와 공유, 글로벌 시장 진출, 자원 및 자금 확보, 전문 지식과 경험 공유, 글로벌 문제 해결, 문화 교류, 지역 발전, 경제 성장 등에 있어서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술 사업화와 국제 협력은 크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 국가별로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별로 협력을 해서 기술 사업화 전 주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하나의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에너지 이슈라던가 질병 대응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국가마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대한민국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공기를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우주의, 지구의 기후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노력해서 기후를 조금 더 공기를 맑게 할 것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사업화를 단순히 산업의 성장, 수익의 창출이라는 관점보다는 인류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의 편익, 국민의 삶, 국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양쪽 측면에 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협력 루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술 사업화 수익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기술을 이전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로열티에 해당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표현들은 조금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술료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처리 관점에서 본다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연구자예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확보했고 확보한 특허권을 이전을 했어요. 그럼 이전을 해서 이전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 계약할 때 성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외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여러분들은 러닝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술료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라면은 그 기술료는 연구기관으로 들어와요. 그럼 연구기관은 그 기술료 중에 50%는 여러분들께 드려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기술 이전을 위해 부가적으로 들어갔던 마케팅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전에 가세요. 라는 설명회도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컨설팅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모든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도 그 기술료에서 지급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술료 중에 일정 %는 여러분들이 다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재투자도 되고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기술 이전 사업화와 관련된 환경에 기술료가 투입되고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은 창업 사업화를 했다라면 일정 수준 지분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그 지분을 확보하셨다라면 수익 중에 그 지분의 크기만큼을 내가 현금으로 보상받는 라인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로열티만 받는 건 아니고요.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고 지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전이 이루어질 때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많이 다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스태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 사업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